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템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질량이 뭔지, 중력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지구 위에, 땅 위에, 집 위에, 방 안에 이렇게 앉아 있죠. 예? 그리고 계속 우리는, 어떤 지구 중심으로 이제 어떤 그런 무게감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죠? 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질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뭔가 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리는 계속 아래쪽에 힘을 느끼면서 그 질량감을 느끼면서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질량이 뭐냐, 그건 아직 안 밝혀졌다고 그랬어요. 물론 힉스라는 사람이 뭐 신의 입자라고 해가지고 힉스 입자라고 이제 발견했다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하고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의문점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답답하니까, 야, 이런 거 꼭 있어야 돼, 이거. 이런 정도의 무게를 지닌 뭔가 이제 이런 입자가 있어서 이거를 보완해주면 우리의 이론이 완성될 수 있어. 이런 건데, 좀 제가 듣기에는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자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입자를 찾아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공간의 특성을 알면 알 수 있는데, 그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입자로 어떻게 해결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이제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거는 좋죠.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은. 그래서 왜 제가 지난 시간에 템포를 얘기했냐면,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때 왜 이게 분명히 무게감이 있어요. 그죠? 질량감이 있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어? 왜 그러지? 이게, 뭐 도대체 이 질량이라는 게 뭐야, 이게? 무게감을 느끼는 이 질량이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왜 템포를 얘기했냐면, 얘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템포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의 템포와 바깥에 있는 것의 템포가 맞아야 이게 균형이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맞으면 그 위치를 그대로 돌아요. 더 이상 안 들어가요. 나오지도 않고. 이해하셨어요? 템포가 안과 바깥이 맞으면 더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균형이 잡혔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근데 균형이 잡히지 않고 안의 템포는 그대로인데 바깥의 템포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족한 템포를 바깥에서 채우든가, 예? 그래서 템포를 맞추든가, 바깥에서 채울 수 없으면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템포를 높여요.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거 이제 제가 어떤 그림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대략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차근차근히 진행하려고 그래요, 제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너무 갑작스러운 걸 들이대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가 너무 벅찰 테시니까 간단한 것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과 바깥의 템포가 맞으면 이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고 그대로 그 궤도를 유지를 해요. 하지만 바깥의 템포가 빨라진다. 그러면 템포를 버리든가 아니면 얘가 좀 더 바깥으로 가요. 그래서 천천히 빠르니까 지금 천천히 얘 안쪽의 템포가 맞춰요. 이렇게 빠르면. 늦으면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서 더 빨리 템포를 높여서 이 안쪽과 맞춘다고요. 그런 작용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에서, 소립자에서 항상 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템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받고 내보내고 받고 내보내고 궤도를 바꿔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바깥으로 나가 보기도 하면서 계속 그 템포를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 이 자리에 계속 앉으면서 무게를 느끼냐, 질량을 느끼냐 하면 우리의 템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개체가 템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안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왜? 템포를 높이려고. 빨리 안쪽, 곡률이 심한 공간 쪽으로 가서 빨리 템포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구 중심의 템포와 지구 중심의 템포, 그리고 나의 템포가 맞아지게 되니까. 맞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내려가겠죠? 템포가 맞아질 때까지. 반대로예요. 반대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아주 튼튼한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돌아. 자전거를 타고 지구를 돌고 있어요.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가만히 서 있으면 하루에 한 바퀴 돌죠? 지구를. 그죠? 왜냐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자동으로 그건 돌아요. 그죠? 여기는 지구까지를 포함해서예요. 지금 공간과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구와 우리의 회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구를 싹 뺀 지구의 공간과, 예? 지구를 포함한 공간 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구를 포함한 모든 물질, 우리 사람도 포함해서 모든 물질과 이 지구보다 더 큰 공간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요. 근데 그 템포가 이 공간의 곡률에 비해서 너무 낮은 거예요. 네? 너무 낮다고. 그래서 자꾸 기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압력을 받는다고요. 공간의 곡률로 인해서. 야, 너 너무 그 정도 곡률에는 이 정도 돌아줘야 되는데 너무 늦게 돈다, 너. 이런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하루에 가령 예를 들어서 2바퀴를 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거 한 바퀴에다 우리가 돌아가는 한 바퀴. 예? 그래서 템포가 2배가 됐죠? 그죠? 응? 그 정도 속도로 되면 우리가 느끼는 이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반으로 줄겠죠? 예? 예, 맞아요. 반으로 줄어요. 그 정도 템포로 돌면. 그래가지고 계속 또 그럼 더 2배. 4바퀴 돌아보자. 자전거를 신나게 달려서 우리가 지구 한 바퀴 플러스 내가 3바퀴 돌아서 4바퀴 돌면 반의 반으로 줍니다. 또 우리의 몸무게 느껴지는 질량이. 혹시 달에서 느끼는 질량이 그 이유 때문일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런 곡률과
나의 템포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질량 현상이 있는 거예요. 현상. 왜? 템포가 느려져서 안으로 곡률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질량이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근데 사실 질량이 아니죠. 질량 현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질량이 없어요. 질량 현상만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질량이 없는데 어떻게 중력이 있어요? 질량이 없는데. 근데 그 중력을 찾겠다고, 질량을 찾겠다고 그렇게들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없는데, 시간도 없고, 질량도 없고, 따라서 중력도 없는데, 현상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질량 현상이라고 그래야 돼요. 질량 현상. 왜? 내가 템포가 느리니까, 제가 만약에 12바퀴를 돌았다. 아니, 24바퀴를 돌았다. 자전거를 타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상태에서 내가 23바퀴를 돌아서, 내가 24바퀴를 돌았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몸무게를 못 느껴요. 0이 돼버려요, 0. 그게 뭐냐면, 그 곡률에 딱 맞는 템포로 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곡률에 딱 맞는 템포로 돌게 되면 0이 돼버려요. 느낌이.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고 나가지도 않은 균형을 잡게 돼요. 그거를 과학계에서는 탈출 속도라고 그래요. 행성의 탈출 속도.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과학자들 중에 야, 너 이거 좀 끝자리 숫자가 좀 다른데? 이런 또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이거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24바퀴 정도의 템포로 돌면 거의 질량은 느끼지 못하는 거의 균형 상태에 도달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떠 있겠죠? 예, 떠 있어요. 그런 템포로 돌면. 그게 질량의 정의예요. 질량이 그런 현상을 일으켜요. 질량 현상이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질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질량이 많이 모이면 그게 중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공간을 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걸 모르면.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작점이 제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현재까지 인간이 알고 있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물질 때문에 공간이 휜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근데 이쪽에서는 물질 때문에 공간이 휘었다라는 것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계속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근데 공간 때문에 물질이 모여지고 물질 질량 현상이 나타나고 중력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찾으면 어느 게 정답일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